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HLB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무게감, 그리고 최근 5,820원이라는 그 짜릿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조정인지 하락인지 반점 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HLB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 진양곤 회장이 샀다. 그러면서 4월에 뭐가 있습니까? AACR에서 대박이 터질 거라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주가의 창을 보시면요. 왜 호재는 계속적으로 쏟아지는데 주가는 지금 신고가 대비 10% 넘게 밀리고 있을까요? 심지어 대차 잔고는 지금 역대급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서늘한 계산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5,000원이라는 이 라인이 단순한 눌림목으로 끝날지 아니면 축제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설거지 구간일지 오늘 정확한 팩트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HLB 이노베이션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불안감, 결과적으로 단순한 기분 정도로만 아니라는 거죠. HLB 이노베이션 현재 구조는요. 철저하게 통제된 유동성 안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지금 증거금 100%라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주의 경고까지 받고 증권사에서는 돈줄을 막았다는 것, 개미들이 빚내서 주가를 올릴 만한 동력이 완전하게 차단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좀 보이시죠? 우리가 빚낼 돈도 없는 이런 자리에서 대차 잔고는요. 3월 26일 오늘날까지 225만 주까지 폭증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주식 살 돈은 막혀 있어요. 주식을 빌려 던질 준비를 하는 물량은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월에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AACR 임상 발표라는 화려한 명분을 앞두고 메이저 주체들이 이미 재료 소멸 이후에 하방 압력을 설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양봉 이후에 3일선이 5일선을 하방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전형적인 희망 매수로 버티는 위태로운 구간입니다. 자, 개인들은 지금 흑자 전환 소식과 대주주 지분 취득 공시를 보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 수급 주체인 외인들 최근 70만 주 가까운 수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자, 명분은 개인들에게 주고 현금은 메이저가 챙겨가는 구조적인 분산이 이미 시작된 건 아닌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의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5대1이라는 액면 병합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식 수를 좀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작업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어떻죠? 호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품절주가 된다. 앞으로 주식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좀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포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병합 전후 이런 거래 정지 기간은 자금이 묶여있는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병합 공시 이후에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실제 병합 직전까지 이런 물량을 정리하면서 엑시트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은 딱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이제 AACR 임상 데이터라는 확실한 개인들에게 떡밥을 던져두고 개미들에게 그런 기대감에 취해서 5,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줄 때마다 누군가는 빌린 주식을 야금야금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런 흑자 전환한다라는 팩트도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좀 이제 실적주다라는 그런 안심을 주지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더 나올 서프라이즈는 없다라는 거예요. 재료의 노출로도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 이런 자리, HLB 그룹이라는 거대한 팬덤의 힘으로 버티는 자리이지 새로운 강력한 자금이 유입되며 만드는 상승 추세라고 보기엔 거래량의 질이 지금 너무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근거 없는 안도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5천 원이 깨질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망 매물과 대차 잔고의 상환이 아닌 공매도 공격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 투매를 견딜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를 모른 채 단순히 HLB니까 버틸 수 있어, 이런 아니란 생각, 이런 전략들은요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이한 대차 잔고의 항렬, 이게 무엇을 예고하는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서는 직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구조는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월요일장이 열렸을 때, 월요일장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장 초반에 살짝 반등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러면서 추가적인 매수 버튼 누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4,900원이 살짝 깨지면 어떻게 돼요? 패닉에 빠져서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요 HLB 이노베이션은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으로 이 5대1 병합전까지 세력의 물약을 어떻게 어디에서 털어내는지, 아니면 우리가 AACR 여기에서 마지막 매집을 하는지, 이런 장중 체결 강도와 외인의 수급의 질을 봐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같이 5,000원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험해수 벽에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놓고 뒤에서 물량을 넘기기 위한 장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인 대응하실 수 있도록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남겨놨습니다. 자, 010-2472-6550으로 HLB 또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우리가 월요일장 시작 전에 이노베이션의 실시간 대응 기준과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될 패턴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기준 없는 희망이 가장 무서운 독이 되는 자리,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드렸고 어떤 식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에 대한 기준들까지 잡아드렸는지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을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러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초반에 너무 HLB 이노베이션을 너무 겁을 준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단순히 PSMC, 낡은 반도체 부품으로만 보고 있다면 그건 오해라고 말씀드려요. 앞으로 이 HLB 이노베이션 본질은요, 지금 그룹 내에서 이런 바이오에 대한 투자의 핵심 병참 기지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베리스모의 카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가 앞으로 이 AACR에서 증명되는 그런 순간 현재 시총은 정말 터무니없이 낮아 보일 가능성도 물론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 종목을 때리는 이유는 임상이 가짜라서가 아니에요.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적인 구조 그리고 CB 물량 이런 병합 이슈라는 노이즈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인 리드프레임 사업이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 적어도 이제 임상 비용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단계는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서 가지지 못한 정말 이노베이션만이 갖고 있는 체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공포는요, 어떻게 보면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앞으로 딱 두 가지만 추적하면 돼요. 첫째, 이 AACR. 여기서 발표될 데이터의 구체적인 수치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이제 액면 병합 이후 재개될 시점이 메이저의 수급의 방향성이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수익의 전조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HLB 이노베이션은 AACR의 핵심 데이터 분석과 병합 전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구독 또는 HLB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